자, 이번 문제는요,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우리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제 우리 통계 파트에서 확률 밀도 함수에 이제 관련된 성질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아마 조금 낯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계 이제 문제는 딱 보면 엄청 길잖아요. 줄줄이 막 써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밑에다가 우리가 기호로 간단하게 적고 갔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문제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x라는 것은 평균이 10이고 지금 분산이 4의 제곱인, 즉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y라는 변수 자체도 평균이 이번에는 m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자,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어떤 눈치? 일단은 지금 선생님이 지금 평균이 뭔진 모르겠어요. 뭔가 m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드는 친구도 있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요. 이 지금 두 x와 y의 지금 분포가 지금 표준 편차가 어떻다? 같구나 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을 발견했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는 항상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한 그런 이제 종 모양의 그래프의 형태를 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만약에 x의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이 밀도 함수에 x의 지금 밀도 함수가 fx, gx가 주어졌을 때 이 밀도 함수에 지금 이 완만한 거 혹은 기울기 이런 뭐 오목하게 솟은 정도라고 할까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뭐였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요 표준 편차 혹은 이제 분산의 역할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요렇게 이게 굉장히 볼록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지금 편차가 어떤 거죠? 편차가 굉장히 작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분산이 같다 혹은 표준 편차가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지금 기울기, 요런 이제 종의 이 모양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얘네들이란 얘기예요. 분산이 클수록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평균에 몰려있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분산이 작을수록, 즉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평균에 몰려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얘네들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모양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봤었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얘네들의 뭔가 이 모양이 종 모양의 기울기가 혹은 오목한 정도가 굉장히 똑같다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즉 얘네들의 지금 확률 밀도 함수를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fx라고 줬는데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있는 거죠. 얘가 지금 y는 뭐 fx다 라고 둘게요. y축은 지금 존재하진 않지만은 일단 y는 하고 fx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그거에 지금 x의 평균 값이 10인 거니까 요 정중앙 가장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이 뭐가 되겠다? 지금 평균 값이 10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y의 평균 값은 뭔진 모르겠지만 분산이 지금 같은 거니까요. 이 지금 모양은 어떻겠어? 모양은 이런 식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이 기울어진 정도, 이 오목한 정도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이 fx를 뭔가 평행 이동하면은 그러면 지금 y의 밀도 함수가 나타나겠구나. gx라는 함수가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이 gx라는 함수와 fx라는 지금 확률 밀도 함수는 평행 이동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 두 줄에서 딱 파악하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힌트가 이제 F12값과 G26이 같다라고 했어요. F12라는 값은 평균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져 있겠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요 정도에 뭐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G의 입장에서 26이 지금 뭐 요 정도에 있겠죠. 그쵸?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뭐 평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요 12값과 같게 되는 그 지금 값이 뭐다? 지금 26이다 라는 지금 힌트인 거예요. 지금 GX를 쌤이 제대로 그리지 않아서 조금 더 문제 힌트를 볼게요. 그런데 이제 어떤 힌트가 있냐면 Y가 26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이요. 이 확률이 그게 0.5보다 크거나 같대. 2분의 1이 등장을 했어요. 2분의 1이라는 확률은 굉장히 좋죠. 왜? 이 평균을 기준으로 반땡이거든. 그쵸? 그럼 이거를 쌤이 요 gx를 제대로 그리기 전에 밑에다가 한번 또 좀 표시를 해볼게요. gx라는 함수 자체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일 건데 똑같은 식은 오목한 정도를 갖고 있겠죠. 요렇게 생겼을 건데 얘가 평균값이 2분의 1보다 크게 된다는 얘기는 요 26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평균을 기준으로, 얘가 지금 평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26이 요런 데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26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절대로 확률값이 2분의 1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이 반땡이 2분의 1인 거니까. 즉 26이라는 값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데 평균보다 더 왼쪽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y가 26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의 그 확률값,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선 넓이가 확률인 거죠.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26이 n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지만이 이 확률값, 즉 넓이가 2분의 1보다 커지는 거죠. 왜? 요만큼 반땡이 2분의 1인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26이라는 것은요, 평균값보다 어떻다? 더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다시 fx랑 같이 겹쳐서 그려볼 건데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이제 gx라는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생기는 거다? 지금 26은 뭐 저쪽에 있겠죠? 좀 멀리 더 있겠죠? 그쵸? 근데 그것보다도 더 옆에 지금 뭐가 있다? m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m이 있다라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대충 그려보면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면서 평행이동한 형태인 거니까 이런 식의 지금 형태가 y는 gx다. y의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림을 좀 이제 제대로 그렸으니까 주어진 힌트 아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문제에서 뭐라 했었냐면은 f12 값이 g26 값이랑 같아야 돼요. 함수값이. 그러면 f에다가 11을 넣은 함수값은 여기인 거고 g에다가 26을 넣은 함수값은 여기인데 이거에 지금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은 요 높이가 어떻다라는 거죠? 높이가 지금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고 있냐면 대칭축, 즉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항상 어떻죠? 얘네들이 대칭이에요. 그치? 그런데 지금 이 11을 갖는 요 함수값을 갖는 요만큼의 지금 간격이 2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m을 기준으로,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만큼 지금 떨궈 있어야지만이 요 높이가 어떻다? 같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 차이가 지금 2여야 되는 건데 m은 26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값은 뭐가 돼야 된다? 26 더하기 2가 돼서 얘가 28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y의 분포는요, 평균값이 28이고 분산이 4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랐구나 라는 거를 찾아줄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를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힌트였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스텝 1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만 찾아가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y의 분포를 정확하게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정규화 시키는 거니까 굉장히 쉬운 과정이겠죠. 네, y가 20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의 이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표준 정규화를 시키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얘네들 지금 우리가 기준을 다 평균값을 0으로 두고서는 한 곳에서 비교하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규화를 시켜보면은 z는 20에서 우리가 아까 구해준 y의 평균값 28을 빼주고요. 그리고 나누기 표준 편차 해주면 z가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에 이제 확률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겠죠. 문제에서도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은 지금 요렇게 이제 우리가 평균을 0으로 다 옮겨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이제 넓이를 읽어주면 되겠다. 근데 표준정규 분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지금 2를 찾아가 보니까 2랑 관련인 애 보니까 2였을 때는 0부터 2까지 0.4772의 확률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0부터 2까지의 요 확률이 0.4772가 되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그 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준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도 0.4772가 될 거고,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어느 부분인 거니까 요 노란색 부분인 거니까 요 반땡에서, 즉 반땡의 확률은 아까 얼마라고 했었죠? 네, 0.5에서 0.4772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는 거니까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만 좀 해주면, 다 해놓고서는 또 계산 틀려주면 안 되는 거니까 8220, 0.0282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뤘었던 정규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은 어렵지 않았을 건데, 여기서의 문제의 포인트는 사실 이제 y의 분포를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률 밀도 함수 공부해 놓으시고요.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